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깊이 살펴볼 내용은요. 최근 대법원에서 나온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판결입니다. 20.5도 4697 사건이죠. 네, 그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A당 후보자였던 피고인, 그분의 특정 발언들 때문에 기소가 됐던 사건입니다. 맞아요. 1심에서는 일부 유죄였고 2심, 그러니까 원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나왔는데 이걸 대법원이 파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다시 돌려보낸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대법원이 어떤 법리적 근거로 특히 일부 발언에 대해서 유죄 취지의 판단을 내렸는지 그 핵심 논리를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네, 특히 허위사실 공표의 기준, 여기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짚어보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니까요. 자, 그럼 사건의 쟁점, 크게 두 가지 발언이었죠? 네, 김문기 씨와의 관계에 대한 발언, 그중에서도 특히 골프 관련 발언이 있었고요. 아, 골프. 네, 그리고 또 백현동 개발 관련 발언, 이 두 가지입니다. 원심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는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대법원 다수 의견 10명이나 됐죠. 거기는 판단이 달랐군요. 네, 갈랐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제250조 제1항인데요. 이걸 판단하는 기준부터 명확히 했어요. 물론 후보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중요하죠.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유권자의 알 권리 그리고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게 이제 유죄 판단의 기본 전제가 되는 거죠. 특히 그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는 기준이 상당히 흥미로운데요. 후보자 본인이나 법원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게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당시 상황이나 전체 맥락을 보고 일반 유권자가 어떻게 이해했겠느냐, 이건 기준으로 삼은 거네요. 네. 예를 들어서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 이걸 보면요. 대법원은 이걸 단순히 나는 김문기를 몰랐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냥 보조적인 근거로만 본 게 아니에요. 아, 그런 게 아니다. 네, 그게 아니라 함께 골프를 쳤느냐 안 쳤느냐 이 사실 자체가 유권자가 후보자의 어떤 정직성이나 이런 걸 판단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행위, 여기에 관한 사실이라고 본 거죠. 행위 자체에 대한 사실이요? 그렇죠. 일반 유권자 입장에서는 이 발언을 들으면 김문기 씨랑 골프를 안 쳤구나 이렇게 명확하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골프를 쳤다는 증거들이 있으니까 이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유죄 취지의 핵심 근거 중 하나죠. 그렇군요. 그럼 백현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비슷한 논리가 적용된 건가요? 네, 맞습니다. 피고인이 당시에 국토부 압박 때문에 직무유기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잖아요. 네, 했었죠. 원심은 이것도 의견 표명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대법원은 아니었군요. 네, 대법원은 이 발언 역시 굉장히 구체적인 과거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이라고 봤어요. 증거로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지 아닌지 증명 가능한 사실의 공표로 본 거죠.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다. 그렇죠. 당시 국토부에 그런 압박이나 협박이 실제로 없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 발언 역시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의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게 그냥 좀 과장된 정치적 수사나 추상적인 의견 표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내용이 사실과 약간 다르거나 혹은 좀 과장된 표현과 명백한 허위사실, 이걸 구분하는 기준이 중요할 텐데 맞습니다. 대법원은 그 내용이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이걸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중요성 여부, 유권자의 판단을 그르칠 만한 중요한 내용인가, 이게 핵심 기준인 거죠. 물론 이제 반면에 소수 의견도 있었습니다. 두 분이었는데요. 소수 의견. 네, 이분들은 골프 발언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의미, 예를 들어 사진이 조작됐다거나 이런 주장을 하는 맥락에서 나온 걸로 해석될 여지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백현동 발언은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좀 방어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견 표명 성격이 강하지 않냐. 그러니까 죄형 법정주의 원칙상 함부로 유죄로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 다른 시각도 있었군요. 그렇죠. 결국 그래서 대법원은 원심, 그러니까 2심이 김문기 관련 골프 발언하고 백현동 관련 발언, 이 두 가지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고 법리도 오해했다,
이렇게 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낸 거네요. 네, 맞습니다. 파기환송이죠.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재판하게 됩니다. 네, 이번 판결은 결국 선거 국면에서 후보자 발언의 허위성, 이걸 판단할 때 어떤 법률 전문가나 후보자 본인의 시각이 아니라 일반 유권자의 합리적인 인식, 이걸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아주 명확히 했다는 데 의미가 크고요. 네, 유권자 중심의 해석 기준. 그리고 또 하나는 단순한 의견 표명이냐 아니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허위 사실이냐, 이걸 구분하는 기준, 특히 그 사실의 중요성을 유죄 판단의 핵심 근거로 제시했다는 점, 이게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네. 오늘 이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요.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와 선거의 공정성 확보하는 가치, 이 둘 사이의 균형점을 법원이 어떻게 찾아가는지, 특히 유죄 판단의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들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첨예한 문제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이렇게 치열한 선거운동 중에 후보자가 자신의 과거 행적에 대해서 방어하거나 설명할 때요. 과연 어디까지가 허용될 수 있는 정치적 수사이고 또 어디부터가 유권자를 기만하는 허위 사실일까요? 그 경계는 과연 어떻게 설정되어야 할까요?